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재입니다.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에서는 삼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 우리 명리학에서는 삼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것도요, 같은 띠인데 삼재가 들어와서 같은 띠인데 괜찮은 사람이 있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운명이 좋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오히려 삼재 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쁠 때 이 삼재가 더 크게 부딪힙니다. 운이 나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삼재를 꼭 과학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칩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삼재도 비켜갈 수도 있다. 오히려 삼재 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삼재라는 것은 꼭 과학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퍼센트로 보면 삼재 때에는 나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빠지는가? 삼재 때는 몸이 아프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재물, 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망신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관제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물론 교통사고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나쁜 그 삼재 때는 이제 악삼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악삼재 때의 그 사주에 따라서 나쁜 사람은 더 크게 나쁘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9년도는 들어오는 삼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2020년에는 머무는 삼재라고 그러고 2021년에는 나가는 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오는 그 삼재는 어느 띠인가? 올해 돼지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돼지하고 뱀하고는 상충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올해 돼지 해기 때문에 이 뱀띠들은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충돌, 상충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연, 월, 일,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인데 25% 퍼센트로 보면 25%는 그 연운에서 나쁘다 이겁니다. 뱀띠가 올해 나쁘다. 그리고 더 상출되는 염려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태어난 이 월, 일, 시가 좋으면 이것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풀어봐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재가 미신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단 확률적으로는 뱀띠가 올해 나쁜 해가 된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면 경자년에는 어떤 거하고 상충이 되는가? 닭하고 상충돼요. 닭하고 쥐띠하고 쥐하고 닭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닭띠가 불리하죠.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삼재는 3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호랑이 띠하고 말띠하고 개띠하고 같이 들어오고 또 뱀띠하고 닭하고 소띠가 같이 들어오고 또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이 삼재가 같이 들어오고 또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나 매년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 때는 더 크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 해의 띠하고 그 해하고 그 해에 상충되는 띠는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은 물론 꼭 뭐 안 믿어라 믿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 무속이나 절이나 이런 데에서 삼재풀이를 해야 된다. 삼재를 예방해야 된다. 또 뭐 관제수를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뭐 가령 몇백만 원 들여서 뭐 구슬한다든가 절에 가서 뭐를 액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한 경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보통인가 봐요. 그런 걸 권합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액땜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 기분만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닥칠 일은 닥칩니다. 그거 해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절이나 무속기에서 그런 걸 해서 자꾸 그런 일종의 상술이죠.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책인데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당할 사람은 당하고 그걸 해도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부적도 자기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부적을 지님으로써 어떤 좋은 내가 안심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것 정도지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닥칠 일이 안 닥치고 그러진 않아요. 순간적인 마음만 편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삼재 내 운이 나쁠 때 삼재 들어오는 삼재가 부딪히게 되면은요 또 많이 부딪혀요. 물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 삼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삼재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주풀이를 해서 어떤 영향이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풀이도요 잘 보는 사람한테 하면은 대단히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정확하게 내 운명을 판단해 준다 그러면 실패할 거를 실패를 안 하게 하고 또 성공을 할 거를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명리학자 특히 이제 제가 명리학자를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명리학자 같이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게 80%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만 알면은요 그와 같이 큰 스승이 없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 해줘요. 학교에서 어느 스승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밝혀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사주를 풀이해서 보는 것은 밤길을 가는 것과 낮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에는 정말 실패할 확률이 많고 고통스럽고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잘못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사람 싫은 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음식은 버리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궁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궁합뿐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자기의 운명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정말 인생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선도 어디 출마도 그렇고 어디 승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안 될 거를 억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억지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요. 안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무리해서 해봐요. 그 부작용만 일어나요. 불상사만 나요. 오히려 더 불리해요. 그래서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 운명이다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했다가는 많은 오히려 인생의 실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전국의 이제 풍수, 특히 제가 이제 풍수 학자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가 많은 풍수를 하고 있는데, 과거로도 증명했고 하고 있는데,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는 사람한테, 제대로 보는 사람한테 봐야 돼요. 우리나라 명리학자들이 100명이라 그러면 약 15에서 20%는 잘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엉터리가 많아요. 일부만 보고 그 사람을 운명해주면 실패할 분이 많습니다. 왜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돼요? 실패거든요. 그래서 잘 보는 사람한테 봐야 된다. 저도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국의 무수수로 다 상담을 해서 여기까지 안 와도 전화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국에 잘 보는 사람한테만 운명을 상담받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자, 오늘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